2025년 7월 중동과 유럽 사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9도 폭염의 노바크 병원들이 하나둘 멈춰섰고 두바이 지하철은 선로가 휘어졌으며 아부다비엔 정전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스마트시티 노바크. 아이들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진들은 여유 있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조차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희가 찾아낸 한 캐나다 의료공학자의 놀라운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료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자 맥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2025년 여름에 겪었던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그때 저는 삼성에서 주최한 헬스케어 기술 협력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청받아 중동의 스마트시티 노바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바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과 유럽 사이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미래도시였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 도시는 전 세계 환경학자들과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노바크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도시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열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노바크의 기온이 49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대륙 역사상 최고 기온이에요. 49도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는데 막상 그 온도 속에 선이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번 폭염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부터 병원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의료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첨단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세미나 주최 측에서 온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내일 예정된 세미나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이에요. 메인 병원 두 곳에서 전력 시스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했고 의료기기들이 연쇄적으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방에서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의료진들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춘 병실에서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료공학자로서 그냥 호텔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최 측에 연락해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들도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응급처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노바크 중앙병원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본 광경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길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일부는 탈진해서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었을 분수대마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비가 온열질환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손전등을 들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의료진이신가요?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메인 전력이 나가면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두 멈췄어요. 누가 위급한지,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료공학 박사라고 해도 기본적인 전력과 의료기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환자들의 체온을 재려고 해도 체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혈압이나 맥박을 측정하는 기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득한 상황에서는 첨단 기술도 소용없어요.
결국 사람의 손과 눈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기술이 의료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기술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정전으로 인해 컴퓨터도 모니터링 장비도 심지어 기본적인 조명까지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기온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물들이 하루 종일 쌓아둔 열기 때문에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환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이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새벽 3시쯤 저는 창밖으로 이상한 불빛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밖을 내다보니 큰 트럭들이 병원 앞에 주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트럭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장비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삼성에서 긴급 지원팀이 왔다고 해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순간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대형 트럭. 세대에서 내린 기술진들이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군이 병원 원장님과 급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곧바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혹시 엘리자 맥켄지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재난대응팀의 김성우 팀장입니다. 교수님의 의료공학 전문성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삼성에서는 전 세계 재난지역에 48시간 내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바크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출동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금부터 이 병원을 임시 기술 허브로 만들어서 도시 전체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설치한 건 이동형 5G 기지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안테나가 병원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끊어졌던 통신이 순식간에 복구되었어요. 의료진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에 신호가 들어오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기술본부로 안내했어요. 병원 회의실 하나를 순식간에 첨단 모니터링 센터로 바꿔놓은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진들이 노트북을 두들기며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의 실시간 상태 파악입니다. 기술진 중 한 분이 저에게 갤럭시 워치 여러 개를 보여주었어요. 이 워치들에는 의료용 바이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착용시키면 체온,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개별 환자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서도 모든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 AI가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위험 환자를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환자들에게 워치를 착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이런 시급한 상황에 시계를 차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모니터에 그분의 생체 신호가 나타나는 걸 보여드리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30분 만에 병원 내 모든 환자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중앙 모니터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환자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분들이었고, 노란색은 주의 관찰, 초록색은 상태가 안정된 분들이었어요. 저기 침대 12번 환자분,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AI 알고리즘이 감지한 위험 신호를 받고 의료진이 달려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던 그 환자분이 실제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에게 또 다른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의료공학 전문성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삼성건강관리 개발 키트를 사용해서 이 워치 데이터를 병원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평소 연구실에서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SDK를 통해
워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했어요. 그러자 의료진들이 환자별 과거, 병력과 현재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보안 전문가가 나서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녹스 보안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군사급 암호화로 보호되고 의료진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더 이상 환자들 사이를 헤매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중앙 모니터만 보면 누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워치 데이터를 보니 체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심박수도 불안정했습니다. AI가 즉시 알람을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심각한 열사병 초기 증상이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수라장이었던 병원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환자들도 자신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김 팀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시스템을 노바크 시내 다른 병원들에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구축해주신 연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 의료망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첨단 기술과 인간의 협력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워치 하나만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병원들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곳마다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희망적인 상황이 곧 새로운 시련을 맞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잠시 안도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전 10시쯤 갑자기 중앙 모니터에 빨간 연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감지, 센서 데이터 신뢰도 저하. 김 팀장님과 기술진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어요. 저도 즉시 달려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워치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어요. 기술진 중 한 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일부 센서에서 열 손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49도가 이틀째 계속되다 보니 워치 내부 부품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센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면 AI 시스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모니터를 보니 명백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정상 체온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삼명동의 김철수 씨라는 환자분의 워치가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냈어요. 실제로는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였는데 시스템에서는 안정 상태로 분류한 거였죠. 다행히 간호사분이 순찰 중에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이 사건이 알려지자 병원 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료진들은 역시 기계는 믿을 수 없어라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기적 같다고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박 과장님은 강하게 반발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나온다면 차라리 예전처럼 직접 환자를 보는 게 낫겠어요. 기계를 믿고 환자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부축에 참여한 시스템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책임감도 무거웠고요. 오후 4시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아병동에서 7살 지민이라는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워치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아이 숨쉬기가 힘들어해요 라고 외쳤지만 모니터에는 여전히 녹색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아이는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시스템이 조기 경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그 기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제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병원 로비에서는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시계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기계 말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 팀장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지금 본사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특히 지민이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한 맹신 때문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새벽 2시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더위는 가시지 않았고 도시 전체가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극한 상황에서도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때 김 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본사 개발팀에서 긴급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급하게 기술본부로 내려갔어요. 거기서는 삼성 본사와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개발진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센서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환경 온도, 습도, 심지어 개별 환자의 피부 온도까지 고려해서 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업데이트를 원격으로 모든 기기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부터 30분 안에 모든 워치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오차율을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술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기계적인 장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학습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다시 테스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환자들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측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민이의 경우 미세한 호흡 변화까지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의식불명 상태였던 오병동의 할아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할아버지의 미세한 생체 변화를 정확히 감지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술에 대한 불신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희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민이 어머니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였네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삼성기술팀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 해결책을 찾았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49도의 지옥 같은 폭염이 지나간 지 며칠 후 저는 노바크 중앙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삼성 기술팀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 저희는 단순히 응급 상황만 해결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크의 의료 인프라를 완전히 재건할 계획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에서는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크의 맞춤형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앞으로 이런 극한기후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발팀 리더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고온, 정전, 통신 두절 등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구축에 참여했던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스템을 불신했던 박 과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처음엔 기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민이 어머니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지민이가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찬 시계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마법 같다고 하면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을 전해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 팀장님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교수님, 삼성에서 글로벌 기후재난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의료공학 전문성과 이번 현장 경험이 꼭 필요해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캐나다의 안정적인 연구실을 떠나서 위험한 재난 지역을 다니며 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노바크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실에서 논문만 쓰는 것보다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김 팀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노바크를 떠나기 전에 병원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곳에 설치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조용히 확실하게 생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민이도 다시 만났는데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시계처럼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노바크에서 겪은 이 경험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일주일 전 절망에 빠져 올라갔던 그 병원 옥상에 다시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제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서 꼭 전해주려고 다짐했습니다. 공항에서 김 팀장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노바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죠. 비행기 창밖으로 노바크가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의 도시였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손목 위의 작은 시계가 생명을 구했어요. 그건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술이었어요. 삼성은 기술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그 시계가 사람의 생명을 구했나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노바크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과 함께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노바크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49도의 지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노바크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